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김승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인데 의전 비서관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왜 제가 맡았던 사람이라고 할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요. 지난 20일에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초등학교 학폭 문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경기도 모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전치 구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47살밖에 안 된 어린 학생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 듣고 귀를 의심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허준 변호사님? 네, 초등학교 3학년인 김승희 비서관 딸이 2학년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서 전치 구주라는 아주 힘든, 굉장히 이제 상해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구주면.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김승희 지금 의전 비서관입니다. 네. 이 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지금 국정감사에서 폭로가 된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가해자는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는 것이고요. 학폭심의위원회도 사건 발생 2달이 지나서야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홈스쿨링 핑계로 지금 이 학폭 사건이 불거진 7월 이후에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자가 너무 행복하다, 그 언니 안 봐서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요. 여러분, 충격이죠. 초등학생들 간의 다툼 정도가 아니에요. 전치 구주예요. 지금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한 학년 아래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거 말고 또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폭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가해 엄마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 카톡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카톡 프로필에 이 사진을 올린 시점을 보면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를 내린 날입니다. 그런데 굳이 카톡 프로필에 왜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 더 적절치 못한 건 그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에요. 아이의 이런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한 겁니다. 초3이, 초2에게 가한 폭력이 그것도 전치 구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라고 비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직 수사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세요. 내용 자체가 충격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 김승희, 이제는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전인을 붙일게요. 전 의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한 학년 아래인 후배를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서 폭행을 했는데 보세요.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서 전치 구주 상해를 입혀서 전치 구주예요. 9일도 아니고 전치 구주예요. 그런데 그게 강제 전학도 아니고 학급 교체. 이건 이따 짚어볼게요. 학급 교체. 학교를 바꿔준 것도 아니에요. 강제 전학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최재명 교수님, 그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딸의 엄마, 그러니까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아내라는 사람은 사랑의 매라 했답니다. 사랑의 매. 아, 무슨 사랑의 매요? 사랑의 매를 친구가 친구한테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진술서에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매라고 하면 그야말로 부모가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뭐 체벌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체벌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동료, 한 학년 선배예요. 후배 애를 이렇게까지 때려놓거나 이게 사랑의 매라고 진술서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입장 바꿔서 김승희 의전비서관 딸이 학교에서 이런 폭행 당했는데
되겠다님 우리 딸한테 사랑의 매를 때려줬군요. 할 거예요 진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앞에 있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 이것도 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일부러라도 남편에게 피해가 갈까봐 프로필 사진 내리는 게 맞아요. 저 사진 올렸어요. 저 사진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알려지면 어쩌라고 이걸. 저 올려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냥 추측을 해보면요, 권력자의 딸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뭐 저런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 사진 올려가지고 내 남편한테 피해 오면 어쩌지? 라고 생각해서 올린 사진이라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이가 출석 정지가 날이잖아요, 그날. 그러면 일부러라도 감추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 뻔뻔하게 이렇게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자기 남편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 대통령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하게.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현지 평론가님, 상식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초등학생 3학년이 가해자, 2학년이 피해자. 그런데 전치 구주가 나왔어요. 저는 정말 이 구주라는 거는 일반 교통 뭐 상해 사고 같은 데서도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접하고는 그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네. 20일 오전에 국감장에서 이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점심시간에 이미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약 4시간 뒤에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 조사를 이미 시작을 했고, 공교롭게도 이 다음 날 지금 그 사우디와 카타르 4박 6일 순방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전비서관이면 곁에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가야죠, 네. 이미 그때 이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요. 그리고 나서 퇴근 시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국감장에서의 의혹 제기 이후에 약 7시간여 뒤에 부모로서의 깊은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표를 본인이 제출을 해요. 즉각 전격 수리가 됩니다. 순방 당일날 결국 배제시켰어요.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했어요. 그만큼 이 사안이 심각한, 사안의 심각성을 용산 대통령실도 인지했다고 일단 보여지는데, 그런데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월 17일 방과후 수업 전에도 똑같은 수법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방과후 수업 후에 이제 리코더랑 손으로 때려서 전치 9주의 부상을 입혔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방과후 수업 전에도 한 차례 폭행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화장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거는 총 2차례. 예. 7월 17일 일주일 전과 7월 17일 2차례인데 네. 7월 17일 날 방과후 수업 전 한 차례가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 3차례의 폭행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학폭위 때는 반영이 되지를 않았었고요. 근데 피해자 측에서는 이제 한 차례 더 폭행 당한 것을 아마 이제 행정 소송으로 그것을 좀 더 추가시킨다는 것 같습니다. 들을수록 충격적입니다. 총 3차례 폭행이었다는 겁니까?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김 전 비서관의 딸이 학폭 위에 올라간 사건은 2차례 폭행 사안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즉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올해 모두 2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는데 모두 가해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폭에 올라가지 않은 나머지 한 건은 올해 1학기 같은 반 학생과 말다툼을 한 사안인데, 다만 이 사건은 학구장 재량으로 학폭이 없이 자체 종결됐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해보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자체 종결하기도 하는데, 즉 결론적으로 학폭위에 올라가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 학교폭력 신고 접수 사건이 모두 2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수리가 됐어요. 그러면 하정은 평론가님, 사표가 수리돼도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 같은 걸 이어갈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왜 공직자들이 어떠한 뭐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바로 사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사표 수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하. 사표를 수리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그 내부 감찰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감찰을 하고 아하. 사건의 내용을 밝힌 다음에 네. 뭔가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인사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럼 이번 건 어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는 네.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바로 사표를 내고 즉각 수리됐기 때문에 결국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감찰이 중단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칠생 민주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엄격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한 거 아니냐, 명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이 김영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감에서 폭로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사안을 이미 알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미리 알았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사표 수리한 것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이 김승희 전 비서관이 공직을 유지할 경우에 조사에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해서 그래서 미리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의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일단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